다주택자 중과세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교재는 없으니까 그냥 설명만 들어주세요. 그 1세 1세 비과세가 안 되면 이제 과세가 되잖아요. 과세 되는 것 중에 또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는 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처럼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중과하는 게 4개가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복잡하니까 빼고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이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중과세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중과세에 해당되면. 두 번째는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의 10%를 플러스하고 3주택자는 일반 세율의 20%를 플러스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다가구주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과 대상이 되면 굉장히 불이익이 크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3주택 중과가 어느 주택에 대해서 되느냐? 주택을 양도해야 거기에 중과를 하든 비과세를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양도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중과를 할 거냐, 비과세를 할 거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양도주택이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때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정지역이 아닌, 저희 전라도나 그런 데 있는 집을 팔았다. 그러면 중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과가 될 거냐 안 되냐는 판단을 이 지역에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은 중과규정은 2017년 말에 개정됐는데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갖고 시행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에 파는 건 중과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중과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냐 아니냐. 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작년 4월 1일 이후에 팔았느냐 그 전에 팔았느냐. 그거 갖고도 판단해서 이제 이게 좋다, 맞다, 오케이 하면 이제 다음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양도주택은 중과 대상이 맞죠,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하면, 양도주택이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맞바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과를 할 규정 자체를 보면 1세대 2주택자, 1세대 3주택 이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도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하나 더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유주택이. 보유주택이 또 있어야 되는, 그 보유주택이 없으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니까 중과가 안 되겠죠. 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보유한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다 그 숫자 세갖고 2주택 이상이면 그러면은 다 중과할 거냐? 그건 아니고 이 보유주택에서도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첫째, 어느 지역에 있느냐를 판단하시라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서울시 아니면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이런 데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1세대 2주택, 3주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과대상 숫자에. 금액에 관계없이. 용인에 있다. 용인에 소유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세대 2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서울에도 하나 갖고 있다. 용인에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유한 주택이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2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1세대 3주택이 되는 거죠. 판 거 하나, 보유한 거 2개에서. 예? 그러면 3개가 되면 이 사람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이 구는 면적은 빼고요. 이랬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무허가 주택이든 1억짜리든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가액 기준. 왜냐면 이 일본 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예?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보유주택수에다 넣는 겁니다. 그 강원도에 기준 시가가 2억짜리가 있더라. 그럼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주도에 기준 시가가 3억 5천짜리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기준 시가가 3억이 넘으니까 제주도는. 예? 그래서 1세대 2주택, 3주택 이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중과 대상 여부 판단은 제일 첫째는 뭐냐? 파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느냐? 작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했느냐?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 체크가 이루어져서 그게 2개까지 조건을 다 오케이 했다 하면 그 중과 대상이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중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보유하는 주택까지 해서 2개, 3개 이상이 돼야만이 이제 비로소 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택을 포함해서 2채 이상이냐 아니냐 이제 판단할 때 갖고 있는 주택은 전부 다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은 전부 포함이 돼서 중과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지역이 아닌 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상만 주택수에다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복잡하죠? 하여튼 모두 그 주택이 있으면 이렇게 첫 번째는 확실히 정리하실 것은 중과 대상은 조정지역에 있는 대상 주택으로서 작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이 중과 대상이다. 두 번째는 내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모든 주택이 세 갖고서 그게 2주택 이상이면 중과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택 중에서 선택하는 다. 네? 그 정도. 그래서 이게 그 중과 대상 보유주택에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체크해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갖다 놓고 체크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중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중과 대상인데도 중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과 배제 주택이라고 합니다.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정책상으로 뭐 조세특례자법에 보면 무슨 감면주택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그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또 중과까지 하면 당초에 그 감면해 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주택은 양도해더라도 중과는 안 한다라고 별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과 대상이라도 무조건 다 중과되는 게 아니라 중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법을 보고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자세한 내용은 PT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개념 정리는 요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그 중과는 뭐예요? 파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할 거냐 말 거냐가 되는 거죠. 비과세를 인정할 건지. 그래서 일단 중과 대상이 되려면 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작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주택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이, 판주택 말고 갖고 있는 주택하고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때는 갖고 있는 주택 모든 주택을 수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선별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예,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카운트에 들어가고, 그 외에 제주도, 강원도 그런 데 있는 것은 기준시가 3억 원 이상만 카운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도 이 들어간 주택하고 양도한 주택 플러스해서 2주택이면 1세대 2주택 중과가 되는 거고, 3주택 이상이면 3주택 이상 중과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니까 다주택 중과세는 요거 정도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과 대상이라도 무조건 다 중과하는 게 아니고 중과 배제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 네? 네. 저희는 판사로 개념 정리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지나면은 PT로 내용이 좀 많으니까 PT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 투기 지역에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 중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조정지역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 한다고 생겼는데, 이게 17년 말에 법이 개정됐는데, 시행은 3개월을 유예도 갖고, 작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제가 어제 강의도 말씀드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이 되면 유예기간을 좀 준다. 바로 시행하지 않고. 금년 말에 그 조정지역도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급하게만 하느라고. 우리 현재 규정은 1세대 2주택자 양도하는 주택, 그 다음에 1주택하고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양도할 때, 이것은 전부 주택에 대한 중과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고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 1주택과 2조합원 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규정돼 있어요. 복잡하죠. 응? 그 조합원 입주권을 카운트해갖고 그게 2주택, 3주택 중과할 때
계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주택은 어떻게 하냐? 공동주택인데 납세자가 선택할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가 세금이 유리한 쪽, 그 단독주택이 유리하다면 단독주택으로 하겠죠. 작년부터 이제 중과되는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세종시가 없었습니다. 이 카운트 하는데 그 세종시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중과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를 배제한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과 배제하는 주택 더 많이 옛날에 그 다주택 중과보다는 더 많이 그 배제되는 것이 많아졌어요. 해당되는 게 지역으로 기준을 하면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시에 있는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수의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은 3억 원이 초과된 경우에만 카운트가 됩니다. 두 가지. 그래도 카운트 되는 게 내가 양도한 주택 말고도 1주택이면 1세대 2주택 중과가 되고 2개 이상이면 1세대 3주택 중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주택 카운트에. 근데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는 부분, 이건 군 단위는 이 안에 있더라도 3억 원 초과한 경우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예? 이 6가지. 군 단위에 있는 것은, 읍면 군 단위에 있는 것은 바로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가액 기준처럼 3억 원 초과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마찬가지로 군 지역처럼 3억 원 초과만 주택수의 카운트가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소리는. 자, 중과 배제. 아까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있고 작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 그럼 중과 대상이 되잖아요. 중과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조특법의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중공급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지방미분양주택, 이런 신축주택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중과 안 한다는 겁니다. 중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해주고 30% 세율도 10% 20% 할증하지 않고 일반 세율 적용해준다. 그 30대 이상 중과 배제는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역에 3억 원 이하짜리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죠.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이건 중과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 조특보상 감면 대상, 선순위 상속 1주택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이 주택이 해당되면 이 주택은 중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5개가 있는데 4개의 주택이 다 중과가 안 돼요. 그 하나만 남는다. 하나만 또 중과하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만 했을 때 그것도 중과를 안 한다. 중과 배제에서 다 빠지고 하나만 중과가 대상이 된다 하면 그 주택은 중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양도하는 주택? 예, 그렇죠. 중과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이죠. 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중과하는 게 아니니까. 응? 근데 그 작년 3월 말까지 이 장기임대주택은 원래는 5년 했어요. 근데 지금 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거 8년으로 바뀌어도 작년 3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규정을 적용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과 배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좀 그 세졌어요, 이게. 자, 2주택 중과. 3주택
1주택 중과보다는 2주택 중과가 조금 폭이 넓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분야 합가로 2주택이 돼서 우리 10년 안에 팔면은 2세대 때 비과세 해주잖아요. 근데 비과세를 못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 받는 케이스 때 이때는 또 중과는 안 하겠다는 거죠. 1세대 혼인. 비과세를 받으면 비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비과세가 안 될 때 이거는 이렇게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중과까지는 안 하겠다. 소송진행, 일시적 뭐 마찬가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과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하는 게 아니고 예외도 있더라. 중과가 안 되는 경우도.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만 중과세 대상. 그러니까 파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해야지 그 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거지. 아무리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크다 하더라도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지 않으면 중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과 대상에 되더라도 배제 대상에 되면은 중과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빠져야만이 중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중과가 된다. 한번 볼까요? 전북, 군산, 구미, 천안, 제주, 강동, 동래, 세종 이렇게 많이들 해놨네. 7개씩이나 되네. 예? 일단 중과대상 어떤 걸 팔았는지 지금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 주택수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카운트 되느냐 그 판단하는데 보면은 A, B, C 전북, 군산, 구미, 천안 여기는 뭐예요? 기준 시가가 3억 원이 초과돼야만 카운트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택이. 근데 3억 원이 안 되니까 A, B, C 있는 주택은 허장이라는 거입니다. 막말로 중과세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근데 서귀포에 있는 건 뭡니까? 제주에 있는 건 기준 시가 4억 원이니까 그냥 카운트가 되는 거죠. 서울은 기준 시가하고 관계도 없이 카운트가 되는 거고. 자, 제주도에 있는 걸 팔았다. 서귀포. 있을 때는 이게 중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중과가 된다. 중과는 어떤 주택이 중과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조정대상 지역에, 그렇죠? 그럼 제주도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니까 이것은 기준 시가가 뭐 4억이든 40억이든 관계없이 중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제일 처음에 카운터 챙기셔야 될 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느냐 아니냐 판단하셔야 돼요. 응? 조정대상 지역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걸 팔았다. 서울에 있는 것은 팔면 중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죠. 조정지역에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2주택 중과냐, 3주택 중과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내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것을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따라서 1주택이면 1세대 2주택이 중과가 되고 2주택 이상이면 1세대 3주택 중과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울 거 양도했을 때 A, B, C는 허장이라고 빠졌어요. 그럼 D는 포함이 카운트에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왜요? 3억 이상이니까. 그렇죠. F는? 돼요. 되죠. F는 부산시니까.
G는 세종시. 세종시니까 네. 카운트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은 1세대 4주택자. 이렇게. 그래서 제주에 있는 거 팔면은 중과는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거 팔면은 중과가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1세대 이 다주택 중과는 끝난 겁니다. 이거. F주택이 어떤 거죠, 이게? 부산 거인가? 부산. 부산은 뭐예요? 조정지역이죠. 그니까 부산 걸 양도했다 하면 일단 중과 대상은 맞죠. 근데 아까 카운터가 4개가 됐으니까 어차피 4개가 되겠죠. 4주택. 그럼 세종시 걸 G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세종시가 조정지역에 해당? 세종시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건 갖다가 그 조정대상 지역 갖다 놓고 찾아보면 됩니다.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 없고 대충 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놓으면 내가 시험 삼아서 시험 할 때 과대 되나 안 되냐 한번 내가 판단하고 답을 보고 그러면 요거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 다주택 중과세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주택 서울시 조정지역 대상 지역이니까 중과는 되는데 이게 이제 2주택 중과인가 3주택 중과인가 판단해야 돼. 아까 보니까 이게 4주택 중과였죠. 이렇게. 이쪽 1, 2, 3번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뭐 4주택 중과 개념 정리가 끝난 걸로 봅니다. 이게 뭐 전부를 다 내가 도사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중과는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야 중과가 된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일하시니까 2008 작년 4월 1일 이후 양도 그건 잊어버려야 되겠죠. 4월 6일 그러니까 지금 뭐 카운트 와서 그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검토하는데 옛날 거 파는 거 갖고서 얘기하지 않겠죠. 지금까지니까 첫 번째 이제 중과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 이 주택이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2주택 중과냐, 3주택 중과 할 때는 그 사람들 1세대, 전 시간에 배운 1세대. 1세대가 누구냐? 1세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주택에 대해서 전부 다 내놔라. 어디에 소재하는 주택이냐. 그리고 이런 서울, 광역시 그런 데 아닌 강원도나 뭐 제주도 그런 데 있으면 지금 현재 기준 시가가 얼마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카운트를 해갖고 주택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양도한 주택 말고도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에 따라서 하나면은 2주택 중과, 2개 이상이면 3주택 중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즉, 일어서시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예? 근데 중과는 기본적으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거는 뭐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서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는 별도로 또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이건 더 얘기해봐야 머리 아프니까. 한번
맨 끝에 보면 다 양도하고 주택 하나만 있더라. 그때 그거만 했을 때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하나만 중과가 될 때는 그것도 중과는 안 한다. 이게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니까 그까지는 뭐. 한 번 더 볼까요? 세종시 세종시의 기준시가 4억 원 주택. 이 4억 원 주택 양도하면 중과 됩니까? 안 됩니까? 세종시는 조정지역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세종시는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중과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4억 원 주택 양도할 때 세종시에 또 하나 주택이 있죠. 보유한 주택이. 그 다음에 청주에 4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카운트 됩니까? 아니, 근데 3억 원 이상이니까. 네. 3억 원 이상은 초과하면 카운트가 됩니다. 그죠? 그럼 보유주택이 2개가 있고 세수 양도했으면 뭐예요? 1세대 3주택이 되는 거죠. 청주 기준시가 2억 원은 카운트가 안 되죠. 응?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3주택 양도가 되는 겁니다. 세종시 걸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청주 걸 양도하면 어떻게 돼요? 중과 안 되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 거는 아무리 팔아도 그냥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양지는 세종시에 있는 주택, 그것은 무조건 카운트 된다. 그 세종시가 이런 광역시가 아닌 청주시는 원래 카운트가 안 되지만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카운트가 된다. 그래서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는 거다. 막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PT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지가 3개니까 이건 1세대 3주택 중과가 대상이고, 그런 식으로. 조금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게 낫습니까? 이해가? 네.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서 내부방에 PT를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PT상으로는 양지주택이 2개 이상이면은 카운트가 되는 거, 중과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PT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재밌죠? 이거 대상이냐 판단하는 거. 요것만 알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1세대 3주택 중과대 세종시 걸 팔면 2억 원짜리 팔아도 중과가 되고, 청주시 거는 뭐 4억 원, 3억 원을 초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자, 사례도 많이 해놨네. 재밌게. 자, 과천에 있는 걸 팔았다. 과천에 있는 걸 팔면 이게 중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요. 왜요? 조정지역. 조정지역. 그렇죠. 예. 조정지역에 있으니까 중과 대상입니다. 그러면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2주택 중과냐, 3주택 중과냐. 했을 때 평택이 포석면에 있는 거 기준시가 2억 원. 저거 카운트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면이나. 수도권의 경기도에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다 카운트가 되지만 면에 있는 것은 기준시가가 3억 원 넘어야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초과해서. 그럼 카운트가 안 된다. 천안권은요? 별제 중과 대상이야. 아니요. 카운트. 그 과천 걸 팔았을 때 2주택, 3주택 중과 대상 판단할 때 카운트가 되느냐 이거예요. 안 돼요. 왜요? 2억 원이라. 그렇죠. 3억 원이 초과 안 되니 갖고.
광주광역시에 2억 원. 전남 광주에 있는 거 카운트 됩니까? 돼요. 왜요? 이 3억 원이 안 되는데? 조정돼서. 광역시는 이 보유주택 카운트할 때는 조정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조정지역이냐 판단은 양도한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느냐 판단하는 거고, 보유한 주택 판단할 때는 조정지역은 관계없이 지역만 갖고 판단합니다.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여기 있는 주택은 무조건 카운트가 되고, 그 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3억 원은 초과해야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럼 4번에 광주광역시는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 안 해도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반이 과천에 있는 거 팔았을 때 우리 중과대상 판단할 때 주택, 보유주택이 카운트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과천 거 말고? 하나 있죠. 광주 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네. 2번, 3번은 카운트가 안 되죠. 그러면 1세대 2주택 양도가 되는 겁니다. 2주택. 그래도 과천 걸 팔면 1세대 2주택 양도가 되는. 1세대 2주택이 되면, 이 중과가 되면 뭐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10%. 또 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 10%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평택 걸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조정지역이 없으니까. 예? 천안 거 팔면요. 광주 거 팔면? 1세대 2주택. 기본세율이죠. 셋 다 조정지역이 없으니까 중과가 안 되는 것들. 팔았을 때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았을 때 중과가 되느냐 판단은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1주택, 3주택 중과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주택수 카운트 할 때는 조정지역은 관계없이 그 주택이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있으면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카운트가 되고, 그 밖의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초과돼야 카운트가 된다. 저는 그러니까 3억이 미만이라서 안 되는 거군요. 광주 거는 조정지역이 안 돼 있으니까,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 금액과 관계없이 조정지역. 그러니까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가, 키포인트가 양도시의 조정이냐 아니냐, 그게 먼저 키포인트네요. 그렇죠. 어떤 거면? 아니 광역시에서 네. 그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그것도 우리 조정지역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부산밖에 부산 그렇죠. 부산밖에 없죠. 예. 그 외에는 아니. 그 외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혹시라도 예. 주택 수요할 때만 계산 들어간다면. 그렇죠. 그게 2주택 중과냐 3주택 중과냐 그 카운트 할 때는 들어가지만, 그런 데는 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중과 될 거냐 안 될 거냐 판단할 때는 광역시에 있든 막말로 서울에 있는데 구로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집을 팔았다. 그래서 중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서울은 지금 다 그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과 대상이 되는 거고, 고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향에 있는 집을 팔았다. 중과가 되죠. 조정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다주택 중과에서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파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 여부가 판단이 되잖아요. 중과할 건지 비과세 줄 건지는 파는 주택을 갖고 기준으로 하는 거지, 갖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파는 주택이 중과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 주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예? 어디 있는 주택이야만이 중과가 된다고요? 조정지역에.
그러니까 광역시에 있다 하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니면은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천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됐나? 저기 양도를 쓰니까 양도 주택을 기준으로 먼저 보니까 지금 광역시 중에 된 것은 부산밖에 없을 겁니다. 예? 부산 말고는 광역시로 지정된 게, 아니,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게 없을 거예요. 광역시 중에서는. 광역시 응? 또 광역시 있어. 우리 6대 광역시 있잖아요.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또 어디나? 모르겠다. 울산. 세종. 그래서 오히려 이 1세대 이 다주택 중과는 쉽습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더. 세대 1세대 2주택, 3주택에 중과하는데 그 주택을 카운트하는 것은 개인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세대를 갖고 카운트한다. 기준한다. 근데 중과가 되려면 첫째, 파는 주택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조정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주택 중과인지 3주택 중과인지 갖고 있는 주택을 갖고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주택 카운트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무조건 주택수에 카운트되는 지역.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여기 네 군데 있는 지역은 무조건 카운트가 되는 거고. 첫 번째, 과천시 기준시가 2억 원 주택을 양도했다. 이게 중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되죠. 왜? 과천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관계없이 일단 중과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1세대 2주택 중과가 될지 3주택 중과가 될지 이제 주택수를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럼 보유한 주택이 이제 과천 걸 양도했으니까 보유하는 게 부산, 천안, 대전 거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카운트가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부산 일광면에 있는 거 기준시가 2억 원, 이 카운트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일광면. 광역시에 있는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카운트가 되려면은 3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럼 카운트가 안 되고. 천안 거 기준시가가 4억 원인데 이거 카운트 됩니까? 네. 그죠?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도 세종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천안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카운트가 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1세대 2주택. 그럼 네 번째 거 카운트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대전 거 카운트 됩니까? 광역시니까. 광역시니까 금액하고 관계없이 카운트가 됩니다. 아니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 우리가 지금 보여주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도하는 주택. 지역이 아니잖아. 자,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아 무조건 들어간다고? 예,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되냐 아니냐 판단은 아니지만 조정지역이 있느냐 아니냐 판단합니다. 예? 광역시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해요. 그 광역시에 있든 뭐 지방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 4번 대장 광역시를 그냥 처음으로 팔았을 때는 걔는 조선 대장 지역이 아니니까 그건 4번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예, 지금 질문 1번 하고 있습니다. 1번. 자, 과천 거 양도하면 이게 중과대상 돼요. 되죠. 조정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전 걸 팔았을, 과천 걸 팔았을 때 1세대 2주택 중과가 될지 3주택 중과가 될지는
보유주택을 갖고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럼 부산 거 일광면에 있는 주택 이게 카운트 됩니까? 안 되죠.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해야 카운트가 되는 거죠. 광역시 이틀에도 읍면 지역이 두 번째 천안에 있는데 기준시가 4억 원이에요. 이 카운트 됩니까? 네. 카운트 되죠.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1세대 2주택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전에 있는 거 기준시가 2억 원짜리 카운트 됩니까? 되죠. 광역시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3주택. 그럼 과천권 양도했을 때는 1세대 3주택 중과가 적용된다는 거죠. 응? 자, 과천, 그러니까 기장걸 팔 때는 이걸 양도하면은 중과 대상은 되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냥 안 되겠죠. 응? 그래서 3주택 중과가 된다. 과천거 팔았을 때. 기장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장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기장 걸 팔았을 때가 이제 문제죠. 팔았을 때는 그 첫 번째는 기장 걸 빼고서 계산했죠. 근데 그 답이 1번 할 때는 과천 거 하나 있고 네. 천안 거 기준시가 4억 원, 3억 원 초과가 하나 있고 대전 거 있으니까 이 사람 1세대 3주택인데 그 과천 거 조정지역에 있는 걸 팔았기 때문에 중과가 되는 거죠. 과천 걸 팔았을 때. 예? 아니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예. 일강면 제외한 기장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강면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기정분에 있는 거 지정 아니, 저기 빨간색에 해제됐는데 일강면 제외한 중과 기장분. 배제지. 그러니까 일강면은 그거는 조정지역이 들어간단 말인가요? 일강면 아니지. 일광면을 일강면을 제외한 기장분. 해제. 일광면은 해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강면은 해제가 예. 아니라요? 예. 일강면 제외한 일광면만 나머지. 제외한. 그렇죠. 일광면은 해제 안 됐다. 일광면만. 기장군은 다 해제하면서 기장군 중에서 일광면만은 해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일강면은 조정지역이라는 그렇죠. 조정지역이 된다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일광면 걸 팔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조정지역이니까 중과 대상이 되죠. 그럴 때 카운트하면은 과천 거, 천안 거, 대전 거 이게 세 개가 다 카운트가 되죠. 그러면 1세대 4주택자가 되버리는 거죠. 그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옛날에 그거 해지되기 전에 거 아니야. 이거는 이게 팔았을 때 이게 기준시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이거 아는 걸로 하는 모양인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가 되는 대로. 자, 천안 걸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그렇죠. 왜요?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대전 거 팔았을 때는요? 왜요?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알았습니까? 광역시 그 양도할 때 판단하는 거고 보유한 주택 카운트하는 거고는 다릅니다. 그죠? 또 나오네. 뭐 이걸로 오늘 확실히 잡죠 뭐. 예? 서울 거 양도했습니다. 예. 서울 거 양도했을 때 이게 중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조정 지역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서울 거 양도할 때 이게 2주택 중간지 3주택 중간지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보여주택. 그럼 대구에 수성에 있는 거 이거 카운트 됩니까? 네. 카운트. 부산권. 네. 대구. 성남권. 네. 그럼 1세대? 1세대 4주택. 네.
이것은 조정지역이라는 얘기죠. 해운대 선호기간 조정. 그러면 대구 걸 팔으면 어떻게 돼요? 왜요? 그렇죠. 대구는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일반 세율이 되겠습니다. 중과가 안 되고. 해운대 거 팔면 왜요? 조정지역이니까. 카운트는 아까 했죠? 4주택으로. 그냥 성남 거 팔면 어떻게 돼요? 왜요? 조정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과냐 아니냐 판단은 첫 번째 그 주택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하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일단 중과가 된다. 그러면 2주택 중과인지 3주택 중과인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갖고 있는 주택이 카운트를 해갖고 그게 1주택이면 1세대 2주택 중과가 되고 2주택 이상이 되면 1세대 3주택 중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중과 판단할 때 첫 번째는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중과 대상이라면 아니면 말고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고 중과 대상이라면 2주택 중과냐 3주택 중과냐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꼭 근데 중과 대상 보유한 주택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중과 안 되는 거죠. 비과세 받으면 비과세 처리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보유하는 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다음 단계 또 나가면 그게 중과 대상이라도 또 중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이런 경우는 중과 대상이라도 중과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얘기할 땐 중과 배제 주택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그런 게 있다, 중과 배제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만 아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개념을 잡으실 건 어떤 걸 팔았을 때 중과가 되느냐. 그리고 중과 대상이 그 주택수를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어떤 기준에 카운트하느냐. 그 두 가지만 알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 너무 심했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게 몇 개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강남 거 팔면 그 중과 됩니까? 네. 왜요? 조정지역. 그러면 우리가 그 1세대 2주택 중과가 될지 3주택 중과를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조합원 입주권은 이건 주택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입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팔아오면 중과 됩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중과하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 팔면 중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 다만 1주택 중과할 거냐 3주택 중과하냐 할 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그걸 카운트 한다는 거죠. 주택같이 똑같이 카운트만 하나뿐이지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중과가 안 된다. 왜? 주택이 아니니까. 입주권은 입주권이. 그 강남 거 팔을 때 우리가 몇 개인지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광명 거 이거 그냥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이거 카운트 됩니까? 해운대 거, 대구, 구미 거.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3주택. 조정대에서는 서울, 강명, 부산, 해운대인데 양지에 있는 주택, 아까 무조건 그 카운트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이 3개, 1세대 3주택이 되는 거죠. 그 강남 걸 팔면은 어떻게 돼요? 3주택이 된다. 광명의 조합원 입주권 팔면요. 어떻게 돼요? 왜? 주택이 아니니까. 예?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아니니까 중과가 안 된다. 중과되는 건 어떤 것이 중과돼요? 어디 있는 주택?
조정지역.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 그걸 양도했을 때 중과가 된다. 그리고 종합원주택 팔아도 중과는 안 된다. 응? 그 해운대 거 팔면 어떻게 됩니까? 중과. 왜요? 조정 지역에 있으니까. 예? 구미거 팔면 일반세. 일반세요. 왜요?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조정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 또 나오네. 제가 이거 몇 개 있는 줄 모르겠네. 자, 강남에 있는 거 팔면 중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중국인데 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일단은 중과 대상이라는 게 아니냐. 한번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요? 중과 대상이, 예? 강남계. 조정지역. 그렇죠. 조정지역이라. 그럼 조정지역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산, 동네, 부산, 요 강명, 요게 있는 걸 팔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조정. 중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 거 팔을 때 이게 카운터를 해야 되겠죠. 2주택 중과인지 3주택 중과인지 판단할 때 동네에 있는 거 주택수에 카운트 됩니까? 부산에? 문화재 주택이라는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든 가로에 있는 것은 그 다음 단계고, 네, 다음 단계고, 현재 이게 2주택 중간이냐 3주택 중간이냐 해당되는 거 판단할 때는 그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 꼭 가액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네 거 포함됩니까? 네. 카운트 되죠? 광역시에 있어서 세종시 건. 네. 세종시도 무조건 카운트 되죠. 광명시 건. 네. 광명시도 경기도니까 무조건 되고. 5번도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카운트가 되네요. 그럼 1세대 5주택. 5주택. 전부 그냥 금액에 관계없이 다 카운트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남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거, 세종시에 있는 거, 이 세 개를 팔면은 중과 대상은 되는데, 이 규정에 가면 이 세 가지는 중과를 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과 배제라고. 그래서 이 세 개는 중과 대상은 되지만 법에서 중과하지 말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를 배제하는 게 있더라.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 찾아보면 돼요. 예? 모르면 전화로 본사에다 물어봐도 되고, 우리 이제 PPT 여기 보면 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에 중과 배제되는지. 그런 느낌. 그건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차를. 거기에서 경기도 거를 하나 팔으면은 네. 1가구 5주택에 적용 중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체, 이 괄호에 있는 걸 팔았을 때 중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응? 그러니까 4번, 5번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중과. 5주택 중과가 되는 겁니다. 3주택 이상자 중과가. 네? 4번, 5번 팔. 근데 4번을 팔았다. 네? 4번을 팔고 그랬으면 5번밖에 안 남잖아요. 이때는 이제 또 뭐가 있냐? 1, 2, 3번이 다 중과가 안 됐고 하나만 중과가 되면 하나 남은 것도 중과 안 한다,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규정이 다 있다. 중과 배제에 빠지는 방법이 또 있더라. 그 정도. 더 알아봐야 뭐였어요? 머리에 쥐만 나죠. 그래서 1, 2, 3번 약도하면 전부 이제 중과 배제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 가지는 중과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1, 2, 3번 있을 때 4번 주택 양도하고 5번 주택 팔았을 때는 5번 주택 하나만 중과가 되고 나머지 1, 2, 3번은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5번도 중과를 안 한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 복잡하죠? 그런 게 있다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규정이 있더라. 언제 뭐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됐고. 우리 장기 임대 같은 것은 이제 8년간 뭐 임대하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팔았다. 팔았을 때는 세금 그 기간을 못 지켰으면 추징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것은 꼭 임대 의무 기간을 지나서 팔아야 됩니다. 그 지방세처럼 중간에 팔아도 어떤 그 추징 안 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양도세는. 지방세는 뭐 중간에 팔아도 이렇게 승인받거나 뭐 포괄양도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 안 하는 규정은 있는데 국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뭐, 왜 끄셔? 자. 중과대상. 이걸 기억하라. 맨 밑에 거.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 2주택 중과할지, 3주택 중과할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할 때 보유한 주택을 주택수에다 카운트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더라. 여기 뭐 있잖아요. 양지 있네요. 지역 기준.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네 군데에 있는 것은 금액이 한국에서 무조건 어떻게 된다? 카운트가 된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 외의 지역은 기준시가, 가액 기준이죠.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했을 때 카운트가 된다. 여러분은 요거만 두 개만 알으시면 됩니다. 현재. 요건 아시겠죠? 요거. 그동안 우리가 사례 이렇게 숫자 카운터 온 것은 전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중과 대상은 어느 주택이 중과가 된다고? 양도주택. 양도세 중과가 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 양도세 중과가 됩니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가 됩니다. 그치? 조정지역이 아니라면은 뭐 대전에 있든 대구에 있든 광주에 있든 어디 광역시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중과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중과가 되는 것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중과가 되고, 만약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중과할 건지 3주택 중과할 건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려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중과에 들어가냐 3주택 중과에 들어가냐 카운트를 해야 돼. 첫째는 뭐 지역 기준 양지,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읍면지역은 빼고 이 지역에 있으면 금액이 한 것이 무조건 카운트가 된다. 그 기타 지역에 있는 것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해야 카운트가 된다. 그 두 가지를 적용해서 지역 기준으로 가액 기준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면 보유한 주택이 뭐 2주택, 3주택이 나오면 양도하는 주택을 플러스해서 2주택 중과냐, 3주택 중과냐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중과 규정은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중과 대상이 됐더라도 법에서 중과 안 하겠다. 중과 배제 주택으로 열거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중과 대상이라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과 배제 대상이 어떤 거냐?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PPT 이렇게 잘 드리면 어떤 것이 중과 대상에서 빠지냐? 그건 쭉 열거돼 있으니까 거기 그 양도한 주택이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인지 그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어떤 주택이 중과가 된다고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하나. 두 번째,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지역하고 가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카운트가 된다. 주택수에. 그 외 지역은 얼마? 3억 원 초과한 경우에만 카운트가 되더라. 그래서 그 보유한 주택하고 양도주택 플러스해서 2주택이 되면은 2주택 중과, 3주택 이상이 되면 3주택 중과 규정이 돼서 된다. 2주택 중과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세율의 10% 플러스해서 과세하고, 3주택 중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20% 플러스하고 장기보유 특별을 배제한다. 근데 하나, 중과 대상이라도 그 어떤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말라. 뭐 조특방의 주택이라든지 문화재 보호주택 어떤 열거를 해놔갖고 그런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중과 빼주는 게 있다. 예? 빼주는 게 있더라. 그 정도 아시면 되죠. 그거 뭐 세대하게 하고.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과 대상, 그리고 2주택, 3주택 카운트하는 주택, 세 번째 중과 배제가 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다주택 중과는 개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확실히 정리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서는 이제 잊어버리시더라도 지금 앉은 자리에서는 확실히, 예? 확실히, 예. 그래서 다주택 중과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일단 이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일부러 옛날에는 투기지역에 막 있을 때 중과했어요. 전에는. 지금 투기지역 대신에 조정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되는 게 아니고 조정지역에 소지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건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틀린 게 해제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팔았을 때 조정지역에도 해제가 됐다. 그건 중과돼야 안 돼요. 근데 팔았을 때는 그 해제가 된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으면 그게 조정지역이 소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제가 됐다면. 해제가 됐다면 조정지역이 아니죠. 그 해제가 된 후에 팔면은 그건 중과가 안 됩니다. 근데 1세대 비과세할 때 거주기간 판단할 때는 해제가 됐어도 그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그건 2년 거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해제하고 오겠죠. 근데 이 중과는 틀립니다. 왜냐면 그 중과하는 그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하는 거기 때문에 해제가 됐다면 조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중과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세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중과는 뭐가 된다고요?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된다. 그럼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카운트한다고요? 지역하고 가액 두 가지 기준을 갖고서 카운트해서 거기에 2주택 양도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되면 2주택 중과, 3주택 이상이 되면 3주택 중과 이렇게. 세 번째는 중과 대상이라도 중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중과 배제 그 정도.